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수조원 지원받아도 우크라이나 경제는 침체 상태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면서 서방에서 정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 경제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좀 다루고 있어요. 기사가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는지 핵심 내용들 하나씩 좀 파헤쳐 보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사가 일단 처음에는 그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해서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점을 짚고 시작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다. 여기에 좀 놀랐다고 전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경제가 사실상 외부 지원으로 뭐랄까 겨우 버티는 상황이다. 이 점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분석가들이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재정 지원만으로는 좀 한계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있어요. 최근에 미국하고 광물자원 개발 협정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실제 개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다. 이런 지적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연간 한 400억 달러 지원해달라. 이거 중요하다. 강조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근데 동시에 우크라이나 당국자들 말을 빌려서 내년에는 이 지원액의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로 비군사적인 지출을 일부 메꾸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니 이건 좀 심각한데요. 그렇죠. 기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 장관은 전쟁이 2026년 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설령 그 전에 끝나더라도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2026년 말이요. 상당히 길게 보네요. 네. 그리고 IMF 같은 국제기구도 원래는 전쟁이 좀 더 빨리 끝날 거라 봤는데 이 과정이 흔들리니까 계획을 다시 손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경제대학 총장도 지금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고요. 그럼 기업들 상황은 어떤가요? 기사를 보면 이쪽도 좀 어려워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일단 비용부터 줄이고 있다고 하고요. 한 우크라이나 사업가 말을 인용해서 대규모 신규 투자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밖에서나 이루어지지 안에서는 기존 사업 유지 보수 정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보 불안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질 못하는 거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사에서 제시하는 수치들이 있었죠. 네, 몇 가지 주요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국가 부채입니다.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약 247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 74% 이상이 해외에서 빌린 돈, 즉 대외 채무라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또 한 1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하고요. 부채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네요. 네, 심지어 6월 초에는 일부 국채에 대해서 기술적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상환을 잠시 유예하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는 또 우크라이나 현지 경제지를 인용해서 올해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GDP의 110%면 와, 정말 신박한 수준인데요. 부채도 부채지만 당장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기사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발표를 인용해서 전하는 걸 보면 5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15.9%를 기록했답니다. 이게 한 1년여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식료품이랑 비알코올 음료 가격이 22% 넘게 올랐고요. 달걀은 무려 86%, 채소도 35% 넘게 급등했다고 하니까요. 86%요? 달걀값이? 네. 그러니까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죠. 그 외에 공공요금이나 통신비 같은 다른 부분들도 다 크게 올랐다고 기사는 덧붙입니다. 아,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 여러 지표들을 쭉 보여준 다음에 기사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요? 기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언급하고요. 이어서 다만 온전히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술하며 끝을 맺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를 정리하면요. 우크라이나 경제가 정말 막대한 외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부채, 또 치솟는 물가, 그리고 위축된 투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여러 근거와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던지고 있고요.